따뜻한 충남, 힘이 되는 충남, 힘이 되는 도지사 박수현을 소개합니다. 지금 박수현 전 청와대 대변인이 입장하고 있습니다. 힘찬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충남 도민과 함께 평창 동계올림픽 그리고 패럴림픽이 평화의 제전, 사랑의 올림픽이 되어서 남북관계의 새로운 진전은 물론이고 북한 핵과 미사일로 인한 한반도 그리고 동북아 평화 이런 문제가 해결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는 마음, 우리 평창 동계올림픽과 패럴림픽의 성공을 220만 도민과 함께 성원한다는 인사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전에 제가 소식을 받았는데 이제 저는 청와대 대변인직을 내려놓고 잠시 전에 더불어민주당 당원으로 복당이 되었음을 여러분께 보고드립니다. 여러분, 준비되어 있는 출마 선언문을 여러분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충남 도민과 박수현이 함께 출마합니다. 모든 충남 도민의 마음을 모아 제38대 충남도지사 선거에 출마합니다. 충남 도민 모두가 살맛나는 충남시대, 충남이 대한민국의 중심이 되는 힘있는 충남시대를 향해 충남 도민 여러분과의 동행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시대는 새로운 리더십을 요구합니다. 국민의 힘으로 일으킨 촛불민주주의는 상식과 정의, 공정과 평등을 다시 일으켜 세웠습니다. 국민은 낡은 관행을 버리고 지난 시대의 적폐를 청산하고 새로운 시대를 열어갈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평등하되 정의로운 국민 행복을 소망하고 있습니다. 충남도지사의 리더십은 적폐 청산의 국민적 요구를 되새기며 민주, 평등, 공정, 정의, 신뢰의 보편적 가치를 충남도민에게 약속하고 충남도정에 구현하는 리더십이어야 합니다. 나아가 촛불민주주의의 뿌리이자 줄기인 서로 함께 가치를 일깨우며 존중과 통합의 공동체를 만들어 가는 리더십이어야 합니다. 충남도지사의 리더십은 충남도민의 순응하고 충남도민의 가까이 다가서는 리더십이어야 합니다. 낮은 자세로 경청하고 열린 자세로 소통하며 충남도민의 마음을 읽고 충남도민의 소망을 헤아리는 리더십이어야 합니다. 충남도민의 힘이 되고 충남도민의 힘을 모으는 리더십이어야 합니다. 발음에 소신을 더하고 진심에 성실을 더하고 역량에 열정을 더해 충남도민의 행복을 지켜주고 키워주는 든든하고 따뜻한 리더십이어야 합니다. 박수현은 민선 5, 6기 안희정 충남도지사의 이러한 리더십을 더욱 확장시키고 키워나가겠습니다. 박수현은 그런 도지사가 되겠습니다. 정치는 진심으로부터 시작한다고 생각합니다. 정치인은 늘 생각합니다. 국민을 위하는 길에는 지역과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습니다. 박수현은 안희정 지사의 정책특별보좌관 제19대 국회의원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초대 대변인으로 진심을 다해 일하고 오늘을 준비했습니다. 친구이자 동지인 안희정 충남도지사가 2010년 충남도지사에 도전할 때 총괄선거대책본부장을 맡아 안희정의 새로운 도전을 설계하고 지원했습니다. 안희정이 충남도지사의 정책특별보좌관으로 충남도정 발전에 헌신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초대 대변인으로 청와대의 모든 회의에 빠짐없이 참석해 국정운영의 그 치열한 과정을 가장 가까이 들여다보며 국정 전반의 안목을 키웠습니다. 그러기에 저 박수현에게는 충남도정을 발전시킬 수 있는 경험과
실행 능력, 충남도정과 중앙정부를 연결하고 중앙정부의 충남도정 지원을 극대화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있습니다. 충남도민은 보다 새로운 비전과 방향을 소망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시대의 충남은 따뜻한 충남이어야 합니다. 따뜻한 행정, 따뜻한 경제, 따뜻한 환경, 따뜻한 복지가 온전하게 만져지고 생생하게 펼쳐지는 그러한 충남이 되어야 합니다. 박수현은 4대 비전을 제시합니다. 조화로운 참여와 자치, 존중과 통합의 공동체, 능률과 실용의 혁신, 도민 중심의 협치가 이루어지는 따뜻한 행정이 되어야 합니다. 골목시장부터 산업 현장까지 활력이 넘치고 돈이 잘 돌고 일자리가 생겨나는 따뜻한 경제가 되어야 합니다. 어르신의 입가에 늘 웃음꽃이 피고 마음 편히 아이를 낳아 키우고 장애가 장애인지 모르고 살 수 있는 따뜻한 복지가 되어야 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재난의 두려움이 없고 사는 곳이 깨끗하고 쾌적한 따뜻한 환경이 되어야 합니다. 새로운 시대의 충남은 지방분권 시대의 주역이 되어야 합니다. 지방분권 개헌으로 지방정부의 권한과 역할이 단단하게 커져가는 경쟁력 있는 지방정부가 되어야 합니다. 지방정부의 새로운 모델이 되는 앞서가는 충청남도, 중앙정부의 새로운 지방의 가치를 전하는 능력 있는 충청남도, 지방정부의 자주권이 높아지고 넓어지는 힘이 있는 충청남도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지방분권의 바탕 위에 충청남도가 더욱 성장 발전할 수 있는 전략도 필요합니다. 저는 중앙정부의 국가균형발전 로드맵에 충청남도를 중심으로 한 충청권 발전 전략이 강하게 탑재되도록 그렇게 노력할 것입니다. 민주당의 일관된 당론이 행정수도 개헌이 반드시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박수현은 충남도민에게 약속드립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충남도민께 공약한 것들이 온전하게 지켜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천안아산 KTX 역세권의 R&D 직접지구 조성, 내포신도시 환광역권 중심도시 육성, 백제왕도 유적복원을 통한 서부내륙권 광역관광단지 조성 등이 막힘없이 추진되도록 혼신의 힘을 다할 것입니다. 덧붙여 박수현은 충남의 하늘길과 바닷길을 새롭게 열겠습니다. 충남 서해안과 중국을 잇는 한중 해저터널 건설이 문재인 정부의 장기 국정과제로 채택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이미 국토해양부의 타당성 조사를 통과한 서산 비행장 미남 유치 사업은 조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더해 서산과 중국, 서산과 흑산도, 서산과 울릉도를 잇는 소형 항공기의 허브 공항으로 서산공항을 만들어가는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 국제공항으로 만드는 것을 추진할 것입니다. 안희정의 충남도정을 계승하고 혁신할 것입니다. 충남도민과 공직자의 땀으로 충남도는 전진해 왔습니다. 자치혁신과 행정혁신으로 충청남도는 일 잘하고 깨끗한 조직으로 성장했습니다. 중단 없는 전진을 해야 합니다. 강진 평택한 매립지 관할 결정은 회복과 유지 관점에서 온전하게 강진과 아산의 땅으로 제 자리를 찾아야 합니다. 충청 유교문화 광역 관광개발 등 현안 과제도 더욱 힘있게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박수현은 충남의 새로운 성장 비전도 세워나가겠습니다. 충남 중심의 환황의 경제권 시대를 열어 지역 경제 성장을 견인하겠습니다. 충남의 서해안권, 북부권, 내륙권, 금강권 등 4대 권역별 발전 전략을 수립해 추진할 것입니다. 각 권역별로 교통 및 물류의 확충, 국가공공기관의 이전, 산학인 클러스터 구축, 문화관광 레저 단지의 조성 등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천안아산 공업벨트를 충남형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조로 구축하겠습니다.
충남 주도형 4차 산업의 연구개발과 산업화를 통해 세계를 선도하고 세계를 충남으로 끌어들이는 4차 산업의 글로벌 거점으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박수현은 충남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도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소득이 증대되고 미래 경쟁력이 높아지는 삼농혁신의 계승과 발전, 내포 신도시 교육, 의료 등 자족 기능의 조기 확충, 재난과 사고의 두려움이 없는 예방 중심의 안전 시스템 강화, 일자리와 맞춤형 서비스가 조화롭게 지원되는 노인복지의 대대적 개선, 새로운 성장 동력 구축과 유치를 통한 청년 일자리 창출, 마음 편히 아이 낳아 기를 수 있는 보육 환경의 조성, 기술, 인력, 자금, 마케팅 등이 최적화된 소상공인 육성, 장애인과 다문화 가정의 소외 없는 평등권의 확보, 경력 단절 여성의 재취업이 확대되는 일자리 기반 구축, 미세먼지 감소 등 맑고 깨끗한 생활 환경 구축 등에도 진심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나는 충청남도에 살고 있다. 자랑스럽게 이렇게 말할 수 있고, 나도 충청남도에서 살고 싶다 라는 신망이 모아지도록 그러한 충청남도를 충남도민 여러분과 함께 저 박수현이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이제 박수현은 충남도민과의 행복한 동행, 따뜻한 동행에 나섭니다. 오늘 출마 선언 이후 충남의 곳곳을 걷고 생각하고 충남도민의 말씀을 경청하고 대화하며 충남도민과 함께 우리 충청남도의 아름다운 비전을 세워나가는 충남도민과 박수현이 함께 쓰는 정책 투어에 나서겠습니다. 따뜻한 행정, 따뜻한 경제, 따뜻한 복지, 따뜻한 환경을 바라는 충남도민의 뜻을 모아 따뜻한 충남을 바라는 힘찬 동행을 시작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충남에 돌아오신 소감 먼저 듣고 싶고요. 그 다음에는 최근 16개 시도 중에 처음으로 어쩌면 불명예스럽다고 할 수 있겠죠. 인권 조례가 폐지된 데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앞으로 도민 인권 향상을 위해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실 계획이신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선 소감을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제가 문재인 정부의 첫 청와대 대변인으로 발탁이 되고 또 힘있게 일을 하면서도 국민들께 큰 걱정을 끼쳐드리지 않도록 무사히 소임을 마칠 수 있도록 응원하고 격려해 주신 충남도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올리겠습니다. 사실은 그동안 그런 인사를 드리고 싶었지만 대변인의 업무가 워낙 막중하고 시간을 가질 수가 없어서 인사를 드리지 못하고 이제 퇴임을 하고 내려와서 인사를 이렇게 드리게 된 점도 널리 헤아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이 도민 여러분의 응원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의 심정은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두 가지입니다. 설렙니다. 그리고 두렵습니다. 설렌다는 뜻은 이제 길이 끝나는 곳에서도 길을 만들어가는 사람이 있다라고 정호성 시인이 노래했듯이 이제 제가 대변인이 소임을 마쳤지만 이 끝에서 다시 새로운 길을 도민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 가겠다고 말씀드렸고 그 길 위에 과연 어떤 것들을 그 길 위에서 만나게 될 것인지 너무나 설렙니다. 두렵다는 것은 과연 제가 도민 여러분과 함께 이 새로운 길을 만들어갈 준비가 저 스스로 자신있게 되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지 그런 부분이 좀 두렵습니다. 그러나 제가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도민 여러분의 지혜와 또 성원으로 그렇게 또 보태서 그런 두려운 길을 용기 있게 걸어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인권 조례와 관련한 문제에 대해서는 이미 제가 성명을 입장문을 발표해서 말씀드린 바가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가름하겠습니다. 청와대 대변인으로서 막중한 직책을 참 성실히 잘 수행하시는 것을 보아왔습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안정을 찾아야 될 가장 막중한 중차대한 시기에 대변인직을 내려놓고 출마를 결심하게 된 가장 큰 이유 한 가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질문이 우리 기자님들 질문이 어려운 거는 꼭 한 가지만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어렵습니다. 예. 그동안 대변인을 맡으면서 새 정부의 입장을 여러분들이 잘 보셨으리라 믿습니다. 여러 가지의 기준이 있겠습니다만 대체적으로 대한민국 국민께서는 무너진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고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라는 명령을 새 정부에 주셨습니다. 2017년 한 해 동안은 무너진 민주주의를 일으켜 세우는 외형을 일으키면서도 우리 서민들, 대다수 국민들이 열심히 일한 만큼 내 노동 소득이 내 주머니에 차는 소득주도 경제 성장으로 대한민국 경제 패러다임을 확실하게 바꿔내기 위한 정책의 씨앗들을 뿌려온 굉장히 엄중한 시기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2018년은 그렇게 시작된 새로운 경제 정책의 성과들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삶의 변화로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중차대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지금 질문의 요지는 그렇게 중요한 시기에 왜 청와대에 더 있어서 그러한 중대한 임무를 더 수행하지 않고 왔느냐 이런 취지로 알고 있습니다. 예, 이제 그 작년에 그렇게 중요한 변화의 시기에 저는 그 과정을 지켜보면서 대변인으로서 충실히 업무를 수행했다고 생각하고 이제 새로운 정책의 성과, 결실들을 거두는 문제는 또 다른 팀들이 그렇게 새로운 아이디어들을 보태가면서 해야 될 시기가 되었고 그런 전환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청와대 대변인의 임기는 대체로 짧은 것이 경무여서도 그렇지만 자꾸 국민들에게 전해지는 대변인의 태도나 이런 것들이 너무 정체되어 있지 않도록 자꾸 새로움을 더해주는 것이면 좋겠다는 그런 취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충남 도정에 도전하게 된 이유는 제가 지금 선언문에서 말씀드린 그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현재 후보님의 출마 선언문을 보게 되면 한 70%가 문재인 대통령과 안희정 지사의 말이 나오고 그 다음에 나 박수현이는 어떻다는 부분이 없습니다. 사실 지금 현재 양 후보들이 말씀하신 부분이 뭐냐면은 박수현 대변인께서 그 대변인 자리에 발탁이 됐을 때 안희정 지사의 후광으로 발탁이 된 거지 본인의 능력으로 발탁이 됐다는 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보게 되면은 문재인 대통령의 입이고 안희정 지사의 친구이지 박수현이 본인은 없다는 게 일부에서 나오고 있는 지적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예,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우선 좀 제가 질문을 저 같으면 질문을 그렇게 했을 것 같습니다. 안희정과 문재인이 70%고 박수현은 30%다 이렇게 질문을 주셨는데 제가 아무리 읽어봐도 안희정과 문재인은 30%고 박수현이 70%입니다. 제 눈에는 그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안희정의 친구이고 문재인의 입 그것이 박수현입니다. 예, 그것이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을 토대로 해서 박수현이 어떻게 박수현의 모습을 보여줄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은 계승과 혁신 속에 담겨 있습니다. 다만 제가 문재인 대통령과 안희정 지사를 강조하는 이유는 여기에 짧게 나와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정부가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역량은 재정분권이 획기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한은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개헌에서 지방분권 개헌이 이루어져야 하고 지방분권의 핵심인 권한과 재정의 분권이 확실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도 지혜로운 지방정부는 어떻게 하면 제한된 그런 여건 속에서 이의 역량을 갖출 수 있는가 하는 것은 중앙정부의 국정 목표와 철학과 어떻게 지방정부의 과제를 연결시킬 수 있는가. 다시 말해서 지방정부의 독특한 과제와 현실이 중앙정부의 정책 목표와 과제와 어떻게 사이클을 맞출 수 있는가. 그래서 부족한 재원을 가지고 지방정부가 어렵게 이것을 하려고 하지 않아도 그것을 중앙정부가 국책과제로 결정하게 되면 그 안에서 실천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바로 그러한 사이클을 잘 이해할 수 있는 것이야. 저는 나라를 바로 세운 2017년과
2018년부터 새롭게 설계되어지는 새 정부의 국정 목표와 철학, 과제 이런 것들을 설계하는 데 직접 참여를 하고 지켜봐왔기 때문에 이 충청남도의 이 과제들이 어떻게 그것과 사이클을 맞추고 있어야 이 부족한 재원과 권한을 가지고 이 충청의 꿈을 이룰 수 있는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한 저희 강점을 강조한 것이지 제가 문재인 대통령의 의지에서 안희정 지사에 엎혀서 정치하겠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결과적으로 중앙정부의 방법을 가장 잘 이해하고 충청남도의 과제를 가장 잘 이해하고 있는 제가 이 양자의 사이클을 가장 잘 연결할 수 있고 그것이 박수현만이 가질 수 있는 확실한 강점이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한 것입니다. 아주 앞에 분의 이제 질문하고 거의 비슷한 좀 맥락에서 좀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이제 그 선언문을 보니까는 공약이 그 문정부 이제 발표했었던 정부에서 발표했었던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그리고 이제 안희정 도지사가 지금까지 지금까지 추진했었던 그런 이제 사업들을 이제 정상적으로 계승하는 데 굉장히 초점이 좀 맞춰져 있는 것 같아요. 뭐 비슷한 맥락이긴 한데 박수현을 정의할 수 있는 새로운 그리고 이제 특별한 뭔가의 정책이 있는지 공약이 있는지 그거 하나를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반대로 지금 현재 그 충남에서도 해결되지 않은 현안들이 굉장히 산적한 상황인데 대변인님께서 후보님께서 지금 보시고 있는 가장 큰 현안이 무엇인지 한 가지만 더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렇게 좀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박수현의 출마 기자회견을 듣는 여러분은 객체가 아니라 박수현과 함께 걸어갈 주체입니다. 이런 철학을 우리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충청남도가 내발적 발전 동력이 충분한가? 라고 하는 근본적 질문을 제기합니다. 그것이 부족하다는데 절대적으로 부족할 뿐만이 아니라 다른 시도에 비해서 비교해도 상대적으로 부족하다는 것을 우리는 우리의 한계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안희정 지사는 내발적 발전 동력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성과가 굉장히 부진할 것이고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릴 것임을 알면서도 삼농협신이라고 하는 기초가 튼튼한 내발적 발전 동력을 스스로 만들어내는 그런 전략을 택했습니다. 자, 그러면 내발적 발전 동력이 부족하다면 이 내부적 발전 동력을 만들어내기 위한 그런 노력을 안희정 지사처럼 하는 것은 물론이고 당연히 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더 해야 합니다. 내부 동력이 부족하다고 해서 오랜 시간 내부 동력을 만드는 일에만 머물 수가 없습니다. 그것과 한편으로 외부 발전 동력을 끌어들여야 합니다. 충남의 외부는 어디입니까? 수도권입니다. 그런데 그 수도권의 발전 동력들이 참여정부의 국토균형 발전, 지방분산 정책에 의해서 1년에 약 3,400개씩의 수도권 기업이 충남으로 이전해 오던 것이 지금은 2008년, 9년 이명박 대통령 정부 이후로 이 수도권 규제 정책이 완화 정책으로 180도 턴하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은 1년에 3,400개의 기업이 내려온 데서 불과 10개 정도밖에 내려오지 않습니다. 외부적 동력이 완전히 끊어진 것입니다. 내부 발전 동력도 없고 만들어내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릴 뿐더러 외부 발전 동력이 수도권으로부터의 발전 동력이 유입되는 통로가 완전히 막혀버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환경을 인식해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수도권 규제 완화 정책을 철폐하도록 함으로써 다시 참여정부 수준의 수도권의 발전 역량이 충남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민주당의 정책입니다. 두 번째, 그러면 외부 동력이 수도권에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서해 바다가 있고 서해 바다 넘어 저 거대한 중국 대륙이 있습니다. 그 중국 대륙의 발전 동력을 외부로부터 끌어와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말씀드렸듯이 서해안의 하늘길과 바닷길을 다시 열겠다라고 힘차게 공약한 것입니다. 한중 해저터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당장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수십조 원이 드는 사업이고 사업 기간만 해도 30년 정도 걸린다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양국 정부 간의 합의가 돼야 될 문제입니다. 이것을 충남도지사가 하겠다고 공약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하겠다고 공약한 것이 아니고 문재인 정부의 장기 국책과제로 선정되겠다고 그렇게 비전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바닷길이 꼭
바다 밑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다 위에 뱃길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단기 대책이 있습니다. 그것은 양국 간에 그것을 풀어가겠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또 지금 서산 비행장이 군용 비행장인데 거기에 민간 비행기가 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것들이 국토부의 타당성 조사를 통과했습니다. 아주 반가운 일입니다. 저는 여기에 더하고자 합니다. 중국 관광객들이 지금 어떤 성향을 보이고 있냐면 인천국제공항을 통해서 서울 명동에 가서 구경을 하고 화장품을 사던 그런 시대의 관광을 이제 안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도시는 중국이 서울 명동보다 더 발전하고 있습니다. 화장품도 대한민국 명동보다 중국에 더 좋은 품질의 화장품을 살 수 있습니다. 중국 관광객은 한국에 오고 싶은데 인천국제공항을 통한 명동의 관광이 아니라 다른 교통수단을 통한 다른 것을 보여달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충남이 갖는 비전입니다. 그래서 저는 장기적으로 해저 터널을 만들고 KTX를 놓아서 인천 비행기 타고 인천으로 가는 그 교통수단 대신에 해저 KTX를 타고 충남 서해안에 올 수 있고 또 하나 더해서 소형 민간 비행기를 타고 서산공항에 내려서 여러분들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흑산도에 소형 항공기 8주로가 건설되고 있습니다. 울릉도에도 소형 항공기 를 위한 공항이 건설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서산을 기점으로 중국과 서산, 흑산도 그리고 울릉도를 잇는 그야말로 이 서산 비행장은 단순히 비행기가 안고 뜨는 것만이 아니라 이렇게 한국의 소형 비행기 새로운 관광 형태를 연결하는 완전한 허브 공항으로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박수현의 비전이고 아울러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충청남도는 천안, 아산, 당진, 서산을 중심으로 해서 인구가 폭발적으로 급증하고 있습니다. 비행기를 타기 위해서 우리는 청주공항이나 인천국제공항을 가야 합니다. 얼마 갑니까? 2시간에 2시간 반 가야 합니다. 우리 지역에도 이렇게 많이 늘어나는 항공 수요가 있는데 왜 우리가 2시간 반씩 가야 합니까? 우리 서산 이 공항을 그렇게 소형 항공기 허브로 만들 뿐만이 아니라 인천이나 청주로 가서 비행기를 타지 않더라도 이 지역에서 국제공항을 이용할 수 있는 국제공항으로 승격을 추진해야 합니다. 바로 이러한 것이 박수현이 문재인 정부의 공약에 얹어서 그리고 더해서 새로운 비전을 충남의 외부 발전 동력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첫 번째 대체적인 원론적인 말씀을 드리는 출마 회견장이라 제가 자세히 말씀을 드릴 수 없습니다만 박수현이 꿈꾸는 충청남도는 바로 이렇게 내부적 발전 동력을 만드는 안희정의 삼농혁신을 혁신 발전시키면서도 새롭게 외부 발전 동력인 수도권으로부터의 동력, 중국으로부터의 동력을 다양한 수단을 통해서 끌어오겠다. 그러나 이것이 도지사가 할 수 있는 일의 범위를 넘어선 것도 많다.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의 국책과제로 선정되도록 함으로써 이 실천력을 담보할 수 있겠다. 그래서 다른 어떤 후보처럼 말씀드릴 때 그냥 제목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미 박수현은 그러한 실천력, 이행력을 누구보다 훨씬 강하게 갖추고 있는 경쟁력 있는 후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민주당 두 분의 경쟁자들이 후보님께서 말씀하신 안희정과의 친분, 문재인과의 친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비판하냐면 공정, 불공정 경선을 야기할 수 있는 문제가 있다라는 문제 제기가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한 입장과 함께 두 분 후보들을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궁금하고요. 한 가지 더 좀 곤란한 질문일 수도 있겠는데요. 대변인님에 대한 기사를 쓸 때마다 좀 댓글이 어떤 악의적인 댓글일 수 있는지 모르지만 좀 댓글이 좀 많이 올라오는데 대변인에 대한 그 과거 전력에 대한 비판이 좀 많이 있습니다. 특정 정당의 국회의원의 보좌관을 지냈다는 것에 대한 문제 제기, 정체성 공격 이런 것이 있을 텐데 이런 것으로 보이는데 그 부분에 대한 입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불공정 경선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지적이 김갑수 기자님 질문이 저는 들어본지를 못해서 무슨 말씀이신지를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아마 이런 뜻이겠죠? 안희정 지사와 출마를 교감했느냐 아니면 안희정 지사가 뭐 좀 도와주느냐 뭐 이런 취지실 것 같은데요. 예, 언론에서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 안희정 지사님은 엄정한 선거 중립을 지켜야 되실 분입니다. 선거 중립을 지키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만 제가 그 청와대 대변인이라고 하는 중책에 추천이 되어서 올라갈 때 안희정 지사께서 추천한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그러한 기자님들의 언론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제가 예 그렇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청와대 대변인직을 추천했다고 해서 그것이 도지사 후보인 박수현을 지원하는 것이냐라고 그렇게 연결될 수는 없습니다. 당에서 3번이나 3년이나 대변인을 했고 또 안희정 지사의 대변인을 했던 저를 청와대의 대변인으로 추천하는 것은 안희정 지사의 당연한, 그 당시로 보면 당연한 의무였을 것입니다. 그것과 지금의 상황을 연결짓는 것은 무리입니다. 예. 그리고 제가 또 보면 도지사 출마를 결심하면서 안희정 지사께 말씀을 당연히 드렸겠죠. 그리고 뭐 잘 되기를 바란다라고 하는 격려의 말씀도 들었을 것입니다. 그것을 교감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저와 경쟁하는 다른 후보님들도 똑같은 것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저만 그렇다고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자, 그 답변 그렇고요. 자, 여러분, 저 중요한 말씀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어젯밤에도 굉장한 페이스북 글과 댓글을 보았습니다. 저는 이 경선과 선거에 모범을 보여야겠다고 그렇게 다짐했고 언론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민주당 당원다워야 합니다. 민주당스러워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에게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라고 그렇게 명령하신 국민의 뜻을 받드는 집권당의 당원다운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지 못하면 우리가 적폐라고 청산대상이라고 이야기하는 다른 사람들과 그 대상들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여론조사 결과 조금 앞서간다고 그랬어요. 물론 앞서가는 사람이 공격을 받는 건 맞습니다만 제가 오늘 말씀드린 정책적 비전에 대해서 얼마든지 토론하십시오. 그런데 지금 김갑수 기자님 질문대로 저의 정체성 문제나 저의 개인사 문제를 가지고 입에 담을 수 없는 이러한 행위를 하는 것, 정말 이제는 인내하지 않겠습니다. 설명드립니다. 저는 2000년 초에 열린우리당이 창당될 때 열린우리당 충남도당의 창당준비 공동위원장이었어요. 그것이 제가 정당에 입당한 최초의 사례입니다. 물론 그 전에 새천년민주당입니까? 그런 정당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언론 통폐합의 주역이라고 일컬어지는 고 이상재 전 국회의원, 자유민주연합 유성의 고 조영재 국회의원, 이분들의 보좌관을 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고 조영재 국회의원의 보좌관을 6개월 한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자유민주연합에 결단코 입당해본 바가 없습니다. 우리 여기 계신 기자 선배님 여러분의 추천으로 굉장히 훌륭한 9급 공무원에서 시작해서 1급 공무원까지 간 인간승리의 표상이니 첫 국회의원이 됐는데 한 번쯤 꼭 좀 국회의원 1년만 도와줬으면 좋겠다는 인연으로 보좌관을 6개월 하고 사표를 발언했는데 수리가 3개월 돼서 9개월 보좌관한 사실이 있습니다. 입당한 사실 없습니다. 이상재 전 국회의원을 도와드린 것 같습니다. 제가 여기서 87년 상황을 설명을 드리면 길어집니다. 저에게도 말씀드릴 수 없는 고통이 있었습니다. 이상재 의원에게 저는 생명의 빚을 졌습니다. 저는 공주 출신입니다. 공주 출신 국회의원 이상재 의원에게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여러분들이 다니고 있는 공주 서천 고속도로, 대전 당진 고속도로, 그리고 천안 공주 논산 간 4차선 국도의 확보장, 민자 고속도로, 이러한 문제들을 추진함에 있어서 이상재 전 국회의원에게 제가 어떻게 하면 그런 것들을 제대로 할 수 있는지 정부를 설득할 수 있는 논리를 만들어주고 그렇게 도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 입당한 적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상재 국회의원이 수석보좌관이고 전두환의 졸개이고 민정당의 하수인이고 그리고 자민련의 뭐라고 공격합니다. 그러면 제가 묻겠습니다. 열린우리당 창당준비위원장으로 여러분과 함께했고 그리고 그 위대한 열린우리당의 이름으로 저는 2005년 공주연기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 나가서 국민 경선의 이름으로 당당하게 당선이 됐습니다. 당에서 이유 없이 저를 공천을 취소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당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저를 대신해 출마했던 분은 그 시간 이후로 지금까지 얼굴을 볼 수가 없습니다. 당에서 저에게 다시 공주연기 지역위원회를 맡아서 이걸 세워달라 요청했을 때 저는 그렇게 했습니다. 무소속에 출마하라는 당원들의 요구도 거절하고 저는 승복했습니다. 제가 무엇이 문제입니까? 저는 자랑스러운 민주당원입니다. 그리고 지난번 문재인 대통령이 우리 당의 대표일 때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대표직에서 흔들어서 끌어내려야 한다. 그때 제가 민주당 국회의원들을 울린 의원총회를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그리고 저는 공주에서 정말 어렵게 국회의원에 당선됐습니다. 공주에서 칭찬받았습니다. 그런데 어이없게도 부여청양이라고 하는 더 어려운 지역이 저에게 붙었습니다. 당에서 저에게 당선될 수 있는 확실한 다른 지역을 공천을 제안했습니다. 그럼에도 저는 그것을 거부했습니다. 왜? 저를 역사상 처음으로 민주당 국회의원을 만들어준 공주 시민을 배신할 수 없다. 우리 공주의 민주당원을 떠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당 지도부에게 저 떨어지는 줄 압니다. 그러나 저 떨어질 수 있도록 공주 부여청량에 공천해달라고 1시간을 빌었습니다. 그래서 떨어졌습니다. 저 민주당 지켰습니다. 공주 부여청량이라고 하는 그 말도 안 되는 그런 보수 지역을 가서 국회의원 떨어지고 그날부터 청와대 들어가는 그 전날 밤까지 국회의원 후보처럼 1년 1개월을 뛰었습니다. 지금 공주부여청량이 변하고 있습니다. 박수현이 정체성에 의문이 있는 분은 제가 토론해드리겠습니다. 나와주십시오. 두 번째 말씀드리겠습니다. 확실하게 정리해 주십시오. 저에게 사생활이 복잡하다 하면 예, 여러분 맞습니다. 저 가정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열린우리당 이 깃발을 들고 너무 고통스러웠습니다. 생활이 어려웠습니다. 그 생활고를 이기지 못한 제 아내가 집을 떠났습니다. 그래도 누가 하나 저 밥 제대로 챙겨주지도 않는 그러한 혼자의 삶을 살면서 11년을 버텼습니다. 예, 국회의원의 재선이 되어서 아내와 가정을 회복하겠다라고 그런 결심도 했고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그렇게 얘기도 했습니다.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너무나 오랜 떨어짐의 삶이 노력으로 극복되지 않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1년 만에 작년 9월 15일로 기억됩니다만 아내와 법적으로 헤어졌습니다. 이제 저도 이번 선거가 끝나면 제 삶을 치유받고 싶습니다. 너무 아픕니다. 우리 저도 이제 휴식이 있고 삶이 있는 제 가정을 갖고 싶습니다. 그런 안정된 모습을 우리 유권자 여러분, 도민 여러분께 보여드리는 것도 저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그래서 저도 많은 것들을 생각하고 저희 나머지 인생을 함께할 사람에게 그렇게 해달라고 요청할 기회가 오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제발 부탁입니다. 사람들은 나의 상처는 봅니다. 그런데 왜 남의 상처는 보지 않습니까? 남의 상처에는 소금을 뿌리는 것이 맞습니까? 내 상처에 남이 소금을 뿌릴 때 아프다고 하면서 왜 남의 상처에 소금을 뿌리는 것에 그렇게 하십니까? 예, 상대 당에서
저희 그런 약점을, 아픔을 선거에, 정치에 이용하는 거 좋습니다. 얼마든지 하십시오. 그러나 당원 동지 여러분, 사랑하는 민주당 동지 여러분, 우리 당에서는 그렇게 하지 맙시다. 부탁드립니다. 예, 어쨌든 답변이 길어 죄송한데 언젠가 한번은 제가 말씀을 드려야 할 일이고 또 당연히 말씀을 드릴 의무가 있기 때문에 오늘 기자회견장에서 이런 말씀을 나오질 않기를 원했습니다만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솔직하게 있는 그대로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까 안희정 지사의 친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당당하게. 안희정 지사님께서 지금 민선, 5기, 6기 8년 동안 충남 도정을 이끌어 오셨습니다. 근데 마무리해야 할 시점에 우리 지사님께서 친구니까 좀 과감하게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지난 경선 끝나고 나서 한 달 동안 도정을 비우셨어요. 그것도 해외 출장으로. 그것도 5월부터 9월까지 매달 한 달에 한 번씩. 그것도 합치면 30일이에요. 그리고 올해 들어서 또 1월 달에 가셨어요. 그 다음에 또 2월 달에 또 가셨어요. 지금도 도정을 비우신 상태예요. 3월에도 계획돼 있고 4월에도 계획돼 있어요. 과연 이런 모습이 유종의 미를 거둬야 하는 시점에서 바람직한지 우리 도민들에게 또 도지사를 꿈꾸는 분으로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도정은 시스템입니다. 도지사로서 얼마든지 많은 해외 견고를 넓히기 위한 그런 주어진 허락된 범위 안에서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비판을 안희정 지사도 충분히 듣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비판에 응답할 수 있는 그러한 성과들, 결과물들을 가지고 이런 비판들에 응답하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안희정 지사가 어떠한 것들을 말씀드리고 보고 드릴 때까지는 좀 비판을 좀 참아주시고 그의 귀국을 보고 그의 결과를 보고 그리고 그때 우리가 함께 좀 모자라면 비판해도 좋지 않겠나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네, 그러나 또 금방 제가 행정부 지사를 뵙고 왔습니다만 도정은 충분하게 그동안에 잘 짜여진 시스템대로 잘 돌아가고 있는 믿음을 도민 여러분 함께 가져주시고요. 그런 비판들 일단 지사께서 해외에 계시지만 일단 잘 겸허하게 경청해 하실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저도 좀 도지사가 혹시 된다면 좀 자주 나가서 좀 굉장히 많은 견문들을 좀 넓히고 싶은 생각이 있는 것은 맞습니다만 그러나 지금 말씀 주신 대로 그런 걱정을 듣지 않으면서도 그런 기회를 갖도록 현명하게 노력하겠습니다. 재산 변동 상황이 지금은 어떠신지 모르겠는데요. 도지사 선거 비용이 막대하게 들어갑니다. 이 박 대변인께서 선거 비용을 어떻게 마련하실지 하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선거 비용 보전 제도에 대한 견해, 그 다음 출판 기념회 계획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출판 기념회에 대한 정치인들의 출판 기념회에 대한 우리 대변인의 생각도 함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의 공직선거법이 제정된 이후로 선거 문화가 거의 공영제 비슷하게 돼가는 이런 것 때문에 공직자 재산 등록 꼴찌이자 마이너스인 저 같은 사람도 정치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혹시 제가 좋은 정치인으로 성장할 수 있다면 그렇게 새롭게 바뀐 정치 문화가 정치의 인재 충원을 굉장히 넓게 하고 발전을 시켰구나라고 그런 말을 들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는 새롭게 바뀐 이 공직선거법의 혜택을 가장 많이 본 사람인 것 같습니다. 돈이 없어도 정치할 수 있다. 돈이 없어도 국회의원 되고 도지사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저를 통해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려운 여건에서 정치하시는 정치 지망생 여러분, 돈이 없어서 고민하는 지망생 여러분, 박수현이 여러분의 희망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정해진 그 법 틀 안에서 충분히 주어진 선거에 필요한 공식 선거운동 비용을 잘 조달할 수 있는 자신이 있다는 말씀 드리고 출판 기념회는 아마 3월 3일쯤으로 계획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저 오늘 제가 좀 드리지 않아야 될 말씀을 좀 드리느라고 시간을 많이 까먹은 측면이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이 있고 또 저는 당연히 설명드릴 부분이 있어서 오늘 설명을 좀 길게 드렸으니 이해해 주시길 바라고
오늘 앞으로 이제 만날 기회가 많으니까요. 우리 기자님들 오늘 질문 이 정도로 마치는 걸 이해해 줄 수 있겠습니까? 예, 그렇게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자회견을 모두 마치겠습니다.